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국근 혼술 4월 7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과 청와대에서 오찬을 같이 했죠. 정청래도 참석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장동혁 대표가 모처럼 이재명 면전에서 직격탄을 여러 개 날렸습니다. 이재명은 상당히 당황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또 불쾌하다는 이런 반응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정청래도 당황해서 이재명을 실드를 치는 그런 상황까지 오늘 연출이 됐습니다. 오늘 그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 이렇게 이름을 붙였죠. 김민석도 참석을 하고 했는데 이재명이 추경 예산 26조 2천억 원 추경 예산에 대해서 시정연설을 하고 나서 그것을 마치 그 여야 모두 필요해서 하는 것처럼 일종의 포장을 하기 위해서 오찬에 초청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오찬 일정이 확정됐을 때 이재명 공소 취소를 하기 위해서 무슨 국정조사를 하고 이렇게 야당에 대해서 또 무슨 상당히 강하게 야당을 몰아붙이고 법안들 자기들 마음대로 통과시키고 사법을 개혁하는 그런 법안들도 밀어붙이고 하는 이 상황에서 거기 응할 필요가 있느냐, 그거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쨌든 오늘 그 자리에 갔는데 그래도 소기의 성과를 달성을 했다. 지금 이재명은 마치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것처럼 본인의 재판 리스크를 애써 무시하고 그냥 쭉 나가는 그런 상황인데 제1야당 대표가 오늘 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핵심적인 부분들을 짚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보도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러면은 국민들도 이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인식을 하게 되는 지금 특히 이재명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자, 여기에 대해서도 다시 관심이 모아지는 상황으로 만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장동혁 대표 오늘 모두 발언에서 여러 가지 속사포처럼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듣는 이재명은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았겠죠. 그래서 한 언론에서는 살얼음판 분위기였다,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보통 오찬이 끝나고 나면 화기애애한 분위기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살얼음판 분위기였다. 자, 장동혁 대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핵심적인 부분은 이겁니다. 경제를 챙기고 민생을 살피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조작 기소 의혹 국정조사 같은 일로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 지금 이런 사태로 국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무슨 지금 조작 기소 의혹 국정조사를 하느냐, 조작 기소를 전제로 해서 공소 취소하려는 것 아니냐, 이렇게 면전에서 쏘아 붙인 거죠.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나온다. 무슨 말? 공소 취소한다고 물가가 떨어지느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왜 시간을 허비하느냐, 이 아까운 시간을 공소 취소하느라고. 유류값 폭등으로 모든 물가가 지금 다 올라가고 있어서 서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죠. 자, 그런데 이거 공소 취소, 당신 공소 취소하는 국정조사 한다고 물가 떨어지느냐, 왜 물가 잡을 생각은 안 하고 엉뚱한 짓을 하느냐, 그 말입니다. 에둘러서 이야기를 한 거죠. 이렇게도 말합니다. 이제라도 국정 운영의 기조를 전면적으로 바꿔주기 바란다. 진짜 국민의 삶이 어떤지 챙겨보고 야당 목소리에도 더 귀를 기울여 달라, 이렇게 일가를 합니다. 특히 조작 기소, 소위 말하는 조작 기소 의혹 국정조사, 왜 이걸로 시간을 허비하느냐, 자, 이렇게 정면에서 치고 나오니까 옆에 있던 정청래가 당황했죠. 정청래가 이 법안 통과시켜가지고 막 하고 있는데 정청래가 이제 좀 이재명 편을 들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조작 기소라고 말씀하셨는데 국가 공권력에 의한 국가 폭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조작 기소, 이것은 범죄다, 이렇게 하면서 이재명과 관련된 사건이죠. 이재명과 관련된 사건을 가지고 막 실드를 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 정청래로부터 반박을 당해서 약간 억울하시죠. 그러면서 간단하게 한 말씀 더 하시죠. 자, 이렇게 이제 싸움을 붙이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말려들지 않고 장동혁 대표가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를 더 이상 언급하지 않고 충분히 이야기했으니까는 왜 이 경제를 챙기고 민생을 살피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그런 걸 왜 하느냐, 그거 한다고 물가 떨어지느냐, 이래서 이제 몰아붙였으니까는 더 이상 이제
확전을 일단은 거기서 이제 자제를 하기 위해서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반박을 당해서 억울하니까 다시 한 말씀 하시라. 그래서 이재명이 이제 그렇게 이제 판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조작 기소 의혹 이 관련이 아닌 다른 이야기, 지역 통합 관련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뭐라고 하냐면은 원래 반대 신문은 주 신문에 대한 걸 하는 건데 그 재판에서 주 신문과 반대 신문 같은 이것처럼 정청래가 반박을 했으니까는 장동혁 대표도 반박을 해보라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싸움을 막 붙이려고 하는 뭐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요즘 재판이 예전처럼 법대로 진행되지 않는다 이렇게 일가를 해버렸습니다. 지금 재판 진짜 정상적인 재판이면은 주신문 반대신문 해서 이제 재판 절차가 있고 사법 체계가 있죠. 근데 지금은 당신이 사법 체계 다 무너뜨리지 않았느냐. 그래서 요즘 재판은 예전처럼 법대로 진행이 안 된다. 이렇게 또 뼈있는 말을 날렸습니다. 이 말은 특히 이재명을 중단된 5개 재판, 이 재판이 법대로 지금 진행이 안 된다. 그 의미로 바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죠. 지금 당장 이재명 앞에 놓여 있는 것이 5개 재판 중단된 문제니까. 그래서 그 중단된 것 중에서 이 3가지 1심이 끝나지 않은 3가지 공소 취소해서 털어내려고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뭐 국정조사한다고 이 소동을 벌이고 있지 않느냐. 그거를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 뉘앙스 그리고 취지로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26조 2천억 원 규모 추경과 관련해서도 꼭 필요한 곳에 지원해야 마땅한데 국민 70%에게 현금을 나눠주는 방식이면 오히려 물가와 환율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잠깐의 기쁨으로 긴 고통을 사는 것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도 지적을 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 집 날라주기 사업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예산들은 이번 전쟁 추경 목적에 전혀 맞지 않는 대표적인 사업이다. 뭐 전쟁 추경이라고 하면서 이런 거는 거주기 그리고 선거용 아니냐 이런 이야기죠. 정작 지방선거에는 한국에 있는 중국인들도 또 참여권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요건이 되면은 그런 것이 이번 전쟁 추경 목적에 전혀 맞지 않는 대표적인 사업이고 정작 기름값 때문에 생계를 위협받는 화물차, 택배 등에 대한 지원은 빠져 있다. 이게 정말 전쟁 추경이라면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죠. 이 기름값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분들에게 집중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일률적으로 70%다 주는 거는 뭐 가계 소득이 거의 1,000만 원에 가까운 그 가구에게도 주죠. 그렇게 다 주는 것은 그냥 거의 매수나 다름없는 표를 사는 행위다. 직접적으로 장동혁 대표가 그렇게는 이야기하지 않았지만은 그런 뉘앙스가 달려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환율 문제, 부동산 문제도 언급을 했고 특히 이 부분을 날카롭게 지적을 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이 어제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한 발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한테 호르무즈 해협 파병 관련해서 한국이 돕지 않았다고 비난을 받았는데 북한 김정은에게는 솔직하고 대범하다고 칭찬을 받았었다. 칭찬받았어서 기분 좋으냐 이 말이죠. 칭찬받았었다. 외교 안보 노선이 맞는지도 진지하게 고민해달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오늘 조선일보 일면 톱에 나온 이 기사죠. 이재명이 무인기 그러니까 우리 민간인이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낸 데 대해서 유감을 어제 표명을 했죠. 사과를 했죠.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러니까는 북한의 김정은이 현명한 처사다. 자 그렇게 사과를 해야지. 일종의 칭찬을 한 거죠. 이 부분을 장동혁 대표가 짚은 겁니다. 어제 작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우리 민간인이 4차례에 걸쳐서 군사분계선 이북으로 무인기를 보낸 사건과 관련해서 어제 유감의 뜻을 표명을 했다. 그런데 역대 대통령이 대북 유감 표명 자체가 이례적이고 북한은 2013년 이후 최소 10여 차례 우리 영공에 무인기를 침투시켰지만 사과나 유감 표명을 한 적은 없다. 그런데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김정은에게 고개를 숙였느냐. 자, 그 이야기죠. 어제 그렇게 고개를 숙이니까는 잘했다. 기특하다는 반응이 북한에서 나왔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 담화를 내서 이재명의 유감 표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국가 수반은
이를 솔직하고 대범한 사람의 자세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했다. 우리 국가수반 누굽니까? 김정은이죠. 김정은이 그래 솔직하고 대범한 사람의 자세를 보여줬군. 이재명을 칭찬을 했다는 겁니다. 참 이거 어처구니 없는 이런 상황이 어제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따끔하게 지적을 한 겁니다. 그래 미국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한국이 트로무즈 해협 파병을 돕지 않았다고 이재명 당신이 비난을 받았는데 북한 김정은에게는 솔직하고 대범한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을 받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으냐 이 이야기를 그 뒤에 생략을 한 거죠. 이재명은 상당히 오늘 불쾌하다는 반응을 불쾌하다는 이런 표정을 지으면서도 짐짓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는 처음에 이제 오프닝 할 때 공개된 그 멘트 같은 데서 불쾌함을 애써 감추면서 태연한 척 하기는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장 대표님께서 많이 준비하셔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꼭 대정부 질문 받는 느낌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각계 항목별로 우리 장관님들이나 우리 총리께서 설명을 해드리면 좋겠다. 비공개 회의에서 뭐 설명을 했는지 이제 브리핑이 나와 봐야 합니다.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정부 추경안에 대해서 현금 나눠주는 방식이다. 이렇게 한 데 대해서 현찰 나눠주기라고 하는 것은 좀 과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지금 편성된 이재명의 말입니다. 편성된 예산의 재원이 어디 빚을 내거나 또는 다른 데서 억지로 만들거나 국민들에게 증세를 하거나 해서 만든 게 아니다. 경제가 일정 부분 회복이 되면서 예상보다 더 늘어난 세수를 하러 간 것이다. 그냥 반도체 호황이죠. 무슨 경제가 일정 부분 회복이 됩니까? 자기 집권하고 나서 회복이 됐다고 또 그 거짓말을 하고 있죠. 반도체가 삼성 전자 같은데 반도체가 호황이 돼서 이 세수가 많이 거쳐서 그걸 가지고 추경을 한다. 그런데 세수가 많이 거치면은 그 많은 빚을 갚아야죠. 갚는 데 쓰지 않고 지금 선거 앞두고 이 포퓰리즘 쪽으로 돈을 막 뿌리면서 이런 식으로 왜곡을 하는 그 내용을 오늘 똑같이 또 장동현 대표 앞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이재명은 또 불쾌감을 노골적으로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 똑같은 사실을 놓고 전혀 다르게 얘기해버리면 이거는 대화가 아니라 싸움이 되는 수가 있다. 싸움이 되는 수가 있다. 나에게 시비를 거느냐. 그런 식의 반응을 보인 것은 그만큼 장동혁 대표가 제대로 핵심을 짚어서 지적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개된 오프닝 장면이고 비공개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오갔는지는 지금 취재를 언론사 기자들이 하고 있고 또 대변인이 또 발표를 하고 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저녁 8시 라이브 송구권의 정치 수 시간에 장동혁이 이재명을 어떻게 몰아쳤는지 그 부분 저도 좀 취재를 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8시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